네, 출랑주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에란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에란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강의를 마쳤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동안 이제 난을 많이 키우신 분이 농사적인 측면에서, 즉 이학적인 측면에서 난 배양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난초, 그러니까 출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 동영상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분이 이 난초를 그 정도 키우고 또 그 정도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시면 누가 봐도 그분은 에란인이에요. 에란인이다 보니까 이 난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란인의 어떤 그 입장, 시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뇌가 그 강의에 묻어 나와 있어요. 본인은 그런 걸 아마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어 선택에서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에란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분은 여기다가 순수자를 붙였어요. 순수 에란인. 그러니까 저는 에란인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그분은 순수를 하나 더 붙여서 순수 에란인이냐 그냥 에란인이냐를 논하는 거죠. 근데 그 순수 에란인이 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수 에란인이 무엇인가? 근데 이렇게 강의를 쭉 보면 그 맥락에 그분이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난이 가격이 어떻든 간에 사고 팔고 이런 게 어떻든 간에 나는 그냥 난이 좋아서 키운다. 이런 것을 순수 에란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 에란인이 이 배양나는 터부시한다. 배양나는 터부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배양나는 터부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제 가격교란이거든요. 가격교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내려온 걸 비싸게 구입했는데 교잡종에서 나온 것은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산에서는 하나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건 여러 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교란된다. 그래서 난초 시장을 흐릴 수 있다. 그래서 터부시한다. 이제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가격 문제에 있어서 순수 에란인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 가격을 계속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난초 시장, 거래 시장을.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도 팔 수밖에 없는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은 안 파니까 순수 에란인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 순수자가 떨어져 나갈 시점이 곧 돌아오실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누가 순수 에란인이냐? 그 예전에는 순수 에란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순수 에란인이 되시는 분이 있고, 지금은 순수 에란인인데 나중에 순수 에란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단어 선택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데, 순수자를 붙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에란인이냐, 너는 진정한 에란인이냐, 아니면 투기꾼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지. 무슨 거기에 에란인 중에 순수가 있고 비순수 에란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배양난을 갖다가 도덕성에 결부시켰었어요. 도덕성.
이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론될 문제인가? 저는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는 배양란을 생산하는 그 자체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산철하고 속이는, 판매 행위에서 속이는 행위죠. 속이는 행위. 네. 이게 비도덕적일 수가 있죠. 배양란 자체는 그냥 배양란일 뿐이지 여기에서 도덕과 비도덕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비유 면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저의 생각이 난초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진단법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큰 틀에서는 같다. 큰 틀에서는 이 난초 문화가 지금 이 상태로 좋으냐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반가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시배양이란 말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F1 교잡종입니다. 시배양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직배양이냐 실생배양이냐 F1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F1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제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담을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나라 난초를 키우시는 에란인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농대에 농대 학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우리나라 난초에는 거의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명명된 그 명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름 성함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이 저하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옛날 선비들이 난을 키웠다고 하니까 지금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마치 난을 키우면 자기가 선비인 줄 착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뜻은 난을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문제. 난을 키우고 키우는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정치 세력화되고 거기서 악의 다툼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의 그 과정 속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그분 말씀이 마침 생각이 나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옛날에 선비가 난을 키웠다는 것은 그 선비들이 문인화로서 난초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난초를 그리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을 해서 이제 자기가 논문 형식으로 글도 써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옛날에 선비들이 난초를 이렇게 문인화로 화폭으로 이렇게 먹으로 그리죠. 그릴 때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50%에서 60%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난초를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아니고 난초를 자기가 키워서 난초를 옆에다 가까이 두고 관찰하고 배양하고 해서 그 난초를 보고 그린 것이 아니고 중국의 난초를 그린 유명한 화첩을 보고 모사한 거예요. 뺏긴 거지 말하자면. 그랬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난초 그림이 거의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 어떤 그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일경구화를 그립니다. 일경구화. 근데 우리나라는 일경구화가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경구화들을 그렇게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경구화, 그러니까 해란이죠, 해란. 이 해란을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는 굉장히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초를 잘 모르고 중국에서 선비들이 그렇게 이제 문인화로 이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그리니까 이쁘니까 그걸 이제 보고 베끼신 건데, 그 대표적인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로서는 이 바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난초가 이 바위 위에서 이렇게 석부작으로 자라게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대나무 숲에서 난이 같이 자라는 걸로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구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난초가 석부작으로 자랄 이유도 없고 대나무 숲에서도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초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뿌리를 돌출시켰는데 뿌리가 이 풀뿌리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난초 뿌리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이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자란다는 난초 뿌리를 한 번도 안 보고 이런 풀처럼 뿌리가 생겼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아, 이분들은 난초를 보고 그린 것이 아니고 상상 속에서 그린 거구나, 화첩을 보고 그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뭐 물을 어떻게 주고 뭐 농약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 난초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에라닌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월 5일, 음력으로 5월 5일이 단오라고 합니다. 단오. 이 단오가 난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단오가 난초하고 관련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단오를 이제 그 지방마다 쭉 단오 절기를 지냈는데, 단오가 뭘 기리는 절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흔히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오니까 을의 단오인가 보다. 5월 5일이 왜 우리가 절기로 지내야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지, 동지, 예? 또는 뭐 우수, 경칩, 뭐 이런 거, 우수경칩 이런 거.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추석, 또 설,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들을 우리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근데 단오 하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뭐 이제 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설로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에 이제 굴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의 굉장히 충신이고 이게 시인이고 정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굴원이라는 사람을 뭐 자세히 알고 지나가기보다는 중국 사람이니까 뭐 멀리 이렇게 귀향을 갔어요. 역정 모의를 받아가지고 임금의 이제 왕이 있죠. 왕의 충실한 신하였는데 모함을 받아서 멀리 이렇게 갔죠. 가서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떠돌아서 시를 이렇게 짓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이 난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 질 때마다 난초가 들어가 있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강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죠.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이 얘는 이 역적무의를 한 게 아니라 뭐 충실한 신하였구나라고 해서 복원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본 그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이 사람이 이 죽은 날이 5월 5일인데 이 사람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게 이제 단오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단오 행사 때 중국에서도 지금 절기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에 있으니까 이 강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요. 뭐 그 밥도 주먹밥 같은 것도 던지고, 또 이분이 난초를 상당히 좋아했고 돌아가셨을 때 이 옆구리에 술병이 있었는데 술병에 난초를 꽂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다 먹은 술병에다 난초를 꽂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 이제 향기 나는 식물이었겠죠. 그 난초를 같이 이제 갖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난초도 이렇게 강에다 이렇게 던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난초가 없잖아요.
향기 나는 해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난초가 없기 때문에 난초하고 가장 유사하게 닮은 창포를 가지고 머리를 감는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단어라는 것이 난초하고 이렇게 무관한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 문화를 얘기할 때는 이런 전반적인 바운더리,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강의 초반에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난초를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시죠. 선배님들. 제가 그 향파 선생님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향파를 난초를 사고 팔지 않아서 순수한 에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분이 난초를 만약에 키우던 난초를 뒤로 사고 팔고 했으면은 비순수한 에란이다, 그렇게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향파 선생님이 그 한랑 같은 거 샀을 때 그때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어쨌든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한테 산 거예요. 아마 이분도 모르지만 좋은 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 상인들이 가서 아마 팔라고 종용을 했고 또 분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난초를 사고 팔고 난초를 재테크 수단으로 본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순수에란이냐 비순수에란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난상인, 에란인 이 구분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도 에란인이고요, 에란인도 상인이에요. 이 상인이 나는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에 내놓으라는 상인들은 웬만한 에란인들보다 난이 더 많습니다. 그 난도 더 잘 키우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에란인이라고 봐야지, 요거는 순수 에란인이 아니고 요것만 순수 에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나중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 그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막 오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당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초를 하신 분들이 이 난초 동호회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심회라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의 난 동호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심회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 민태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회장을 좀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 분을 오래전에 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분 댁을 방문한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고 이 분은 참고적으로 댁에 갔더니 난초가 없어요. 집에 아파트였는데 난초가 없어요. 키우질 않아요. 그럼 난초를 안 키우니까 에란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난과 관련돼서 엄청난 학구파였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난초가 집에 없으니까 그래도 소심회 회장이란 자격으로 그 좀 좋은 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손님이 왔는데 난초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다고 베란다에 선물로 받은 그 뭐 큰 서양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비리움 이런 거를 텔레비전 옆에 두 개 놓고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동영상에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일본인들이 외정시대 때 들어와서 그 에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하셨어요. 수집을 하시고 중국의 유명한 난과 관련된 모든 고서적들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난해 동심록이라는 게 있어요. 난해 동심록. 이것도 이분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과 관련돼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난초 그 수묵화, 문인화 이런 그림들을 여러 가지 모아 놓으셨고 그걸 또 분석을 하셨고 그냥 뭐 난을 잘 그렸다는 거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특색이 있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뿌리를 그렸네, 이거는 뿌리가 난초의 뿌리네, 뿌리가 아니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셨어요.
수집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난을 보고 그렸네 아니면 화청을 보고 그렸네 이런 것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도 쓰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일본이나 중국의 오래 수백 년 된 그 난초 화분들을 골동품 도자기죠. 그걸 다 수집을 많이 하셨어요.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걸 맨날 이렇게 닦고 관리하고 보관을 하시는데, 자, 이분의 난에 대한 애착은 대단한 거죠. 근데 난초는 안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에라닌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계셨고 역사를 꿰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댁에 가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난을 키우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 하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한 가지 이분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도자기가 많다는 건 알려져 있어요. 남분이. 근데 한 번도 그게 전시 공간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접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이제 난 연합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도자기를 전시할 테니까 도자기 좀 선생님 좀 가져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차에서 앞에 뒤에 트렁크에 잔뜩 싣고 그 현장에 갔대요. 가가지고 원장님 이 난 화분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했더니 그 테이블에다 난초를 이렇게 하나씩 진열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쭉 보시고 빈 공간 하나 사이사이에다가 난을 놓으시면 됩니다. 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난초를 전시하는데 하나의 액세서리로 본 거예요. 이거를. 이 화분을.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거기 멍청하게 서 있었답니다. 서 있다가 도저히 이게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 화분을, 난초보다 오히려 더 귀할 수도 있는 이 화분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집으로 싣고 왔다 하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좀 민태용 회장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대구에 여성 나누회의 대표적인 리더이신 박옥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성분인데 이분은 성함을 드시면 여러분이 모르시나요? 자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명명품이 있죠. 진자라고. 이거를 명명하셔서 보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초의 대단한 선배신데, 이분의 댁에 갔을 때도 난시를 다 구경하러 댁에 갔었어요. 대구에 계시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두 분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분의 얘기, 아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에란인이십니까? 진정한 에란인이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투기꾼이십니까? 난초가 돈이 되니까 돈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난초가 정말 좋아서 키운다? 돈이 되니까 좋겠죠. 이 간격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베란다에 한 1억짜리 난초가 있으면 난이 이뻐 보여요. 난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이 1억짜리가 갑자기 1원이 됐다. 그럼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아마 이 난이. 그러니까 진정한 에란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순수 에란인으로 속하려면 무언가,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난이 똥값이 돼도 괜찮은 건가, 자기는 전혀 세풍차에 관계없이 이 시세의 흐름에 관계없이 난이 좋아서 정말 키우시는 분들인가, 이런 진지한 물음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중에서 자기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이 물음을 진정으로 한번 좀 해보면 지금 배양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답이, 실마리가 풀린다. 나 요즘에 있잖아요, 이 산반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적은 또 처음이에요. 이 산반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산에 가서 발견하면 캐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요즘은 산반이 금계산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금계가 또 왜 이렇게 금계산반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계산반에서 산반이 오히려 중투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런 세상을 맞이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단순히 그렇게 봐요. 산반이 우습고 하찮아서 안 키웠어. 집에 산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흔해 빠지고 홍화 흔해 빠지고 뭐 호피 흔해 빠지고 다 흔해 빠지니까 이제 그럼 안 흔한 게 뭐야?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뭐야? 해서 뭐 전면 산반 없어?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희소성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희소성의 바탕에 의해서 유행의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닌가, 패턴이. 저는 그렇게 이해할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이성보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초심자들은 이성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성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남문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 계시고요. 거제도에 계십니다. 거제도에서 자연예술랜드라는 난공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시인이었었어요. 시인인데 난초를 언제 뭐 입문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 모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산책을 많이 다니셨다 그래요. 산책 다니면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어떤 난초 양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난계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세종문화회관 별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개인 난전을 열었어요. 개인 난전. 원래 한 사람이 난전을 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연합해서 열거나 동호회에서 열거나 이랬는데, 이 사람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난기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출란을 안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란을 하면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본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책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그분이 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시인으로서 난초에 대한 시를 하나 지셔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지난번에 내가 향파 선생님 소개해드렸죠. 그 향파 선생님 길이는 그 추모회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 에란인들 같으면 난축에도 안 끼는 거죠. 서양난 신비듐입니다. 뭐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면이 쓰지 않느냐 해서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 외정시대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 전시회를 하고 난 문화를 보급하는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분입니다. 상당히 귀한 건데 돈으로 뭐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 다 구매해서 사서 컬렉션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 놓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네, 이 고서적들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번역을 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과 관련된 거는 공부량이 대단하십니다.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이렇게 난을 좋아하셨어요. 요 사회는 어떻게 감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즐기고 이걸 행복감을 느끼느냐보다는 팔고 사는데 얼마짜리냐 여기에만 치중해서 요새는 난임이 좀 적고 상인은 많고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숨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조그만 난이라도 좋은 분의 받침에 놓고 꽃을 피워서 서재나 또는 문갑 위에 놓고 만끽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를
온실에 가득 놓고도 그 돈으로만 보지 금전으로만 보지 그게 아름다운 행복의 저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난을 놓고 즐길 수 있는 난인들이 좀 많이 나와줘서 금전을 떠나서 서로 즐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난문화 발전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회갑 때 60 회갑 때 영감이 친구들하고 식사하라고 돈을 좀 줘요. 그걸 한란 풍설 있지요. 한란 중에 풍설, 하얀 꽃. 그때 그게 참 비쌌었어요. 그걸 덜컥 샀거든. 얼마 지났는데 영감 친구분이 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와보니 배박 자네 집에 좋은 난 있는데 아나 이래요. 여기 영감 전혀 모르잖아요. 난 모른다 이렇게. 자네 집에 몇백만 원짜리 난이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때 탈로가 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때 놀랬는지. 그 이제 고백을 하고 잘 이제 그래 넘어간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부탁이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난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걸 첫째 부탁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난에 너무 빠져들어서 집안 살림도 생각 안 하고 돈을 쓸 수가 있다고요. 나 그런 거 참 안타깝고 말리고 싶은데 흔히 밖에서 듣기에 난을 하면 뭐 앞으로 미척을 불리면 돈이 된다. 한국 출란이 비싸니까 뭐 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돈을 겁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생활이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에란인의 모임인데 취미로 시작해서 좀 대가가 되고 또 주왕의 어떤 일을 맡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다소 내가 불리하더라도 이 흐르는 대세에 따라주는 게 난인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개중에는 자존심도 있고 또 뭐 내가 누군데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종점은 꽃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꽃으로 가지고 너무 정치판 것이 지금 난게 돌아가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서 뭐 참 실망스럽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개만은 좀 정치인들이 쓰는 그런 곤모술수라든지 무슨 세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좋은 길이 있으면은 따라주는 거. 그러고 또 내 욕심 버리고 참 난개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 참 적당한 말이지만은 이 우리들이 마음 비우기 하기 어디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으로 통일된 난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제일 그게 바람인데.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두 선배 에란인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인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만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오래전에 뵌 분들인데, 나이대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돌아가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에란인인가 라는 물음에 좀 답을 찾게 하는 그런 진지한 말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성보라고 찾아보시면 뭐 네이버에 많이 나오겠지만, 이분이 난에 관련한 수필집들이 책으로 많이 나왔어요. 에피소드와 관련돼서 재밌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난초를 갖다가 뭐 농약 얼마 주고, 광량이 룩수가 어떻고, 무슨 분의 무슨 배율이 어떻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것만 에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정말 에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냐, 이거는 뭐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막 이것만 뒤따 논하면서 마치 그거에 좀 동떨어져 있으면 순수 에란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넌센스다. 뭐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진짜 복음을 전파한다 해서 순복음이라고 해서 순자를 하나 더 붙이는, 뭐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참기름이면 진짜 참기름이지, 거기다 진짜 참기름. 그래, 이런 것들에 비유하면은 바로 그런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부 반응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이성보 선생이 이 시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난의 늪에서입니다. 제목은 난의 늪에서. 이 난을 왜 늪으로 표현했는지 이 시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의 늪에서 유년의 솜사탕 같은 유혹에 이끌리어 한다름에 내다른 땅, 그 땅은 늪이었네. 시온을 알 수 없는 늪, 종교보다 깊었다. 명품에 아낀 세월, 땅만 보고 누빈 산천, 그 발자국 끈을 달면 내천리는 늪을 깨다. 자생난 깊은 미망 속 아슴풀에 열리는 문, 세월의 잔등에 엎여 흙우 훗날 자맥지를 흙물고 사르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가. 버리고 얻는 비결을 오늘에서 알겠다.